지난 수천 년간 인간은 배를 이용해 바다를 정복해왔다. 선박을 이용해 곡물과 향신료, 비단과 차가 교역됐고 배에 사용되는 소재는 갈대와 뗏목으로 시작해 점차 묵재와 주철, 강철판으로 발달됐다. 선박은 본래 선공이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 5년에 걸친 짧은 기간 동안 조선업은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1941년에서 1945년 사이 미국 조선소에서 진수된 선박은 그 전까지 전 인류가 건조해낸 모든 선박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를 기록했다. 그것은 시대를 통틀어 가장 카이저는 높은 생산성을 중시했고 일이 지체되는 걸 가장 싫어했다. 생산성에 차질을 주는 요인은 직접 나서서 해결했다. 1942년 강철 파동이 일자 그는 1억 2천만 달러를 들여 직접 제철소를 세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생산 시간을 단축시킨 1등 공신은 조립식 공정이었다. 카이저는 특유의 천재성을 발휘해 생산 시간을 단축시킬 방법들을 찾아냈다. 한 척의 리버티십을 만드는 데는 선체에만 3,400톤의 철강이, 기타 부위에 2,700톤의 철판이 필요했고 수천 킬로미터의 전선과 파이프가 필요했다. 카이저는 이런 부품들을 미리 조립하는 공정을 택했는데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방법이었다. 그 전까지 여러 세기 동안 선박은 용골에서부터 한 단계씩 만들어졌고 각 부속품은 필요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맞춰 사용했다. 그러나 리버티십은 기존의 조선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다. 특히 카이저의 조선소에서는 마치 거대한 모형을 짜 맞추듯이 각 부분을 조립했는데 이 방식은 다른 조선소에도 보급됐다. 뱃머리와 배꼬리 같은 거대한 부분조차도 사전에 제작되어 조립됐다. 한편 조타실과 숙소를 포함한 갑판실도 통째로 생산 라인에서 제작됐다. 그리고 나면 마무리를 전담한 인부들이 벽과 파이프, 심지어 가구까지도 한꺼번에 설치했다. 완성된 갑판실은 배에 조립되기 전에 3등분 했는데 그 이유는 아무리 큰 크레인이라도 이걸 한꺼번에 들어올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거대한 85톤 트레일러에 실려 운반됐다. 카이저가 생산 시간을 단축한 또 다른 비결은 리벳을 제거한 덕분이었다. 선박 하나에는 수십만 개의 리벳이 사용되는데 각각의 리벳은 4인 1조로 이루어진 리벳공들에 의해 접합됐다. 카이저는 이 공정을 용접으로 대체함으로써 생산 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섬세한 용접일의 특성상 조선소에 여성들이 대거 고용되기 시작했다. 여성 인력을 고용한 건 카이저만이 아니었으나 경쟁사인 베들레헴 스틸에서는 여전히 용접으로 제작된 선박을 신뢰하지 않았다. The Fairfield yard, they stayed riveting because rivets give. Weld doesn't. When you weld two pieces of metal together, the weld itself doesn't give, but the rivets will. And therefore, when the ship is at sea in rough weather, the ship can twist and turn, and the rivets will give it that much play. But when the weld, tell me up in the Antarctica, in the cold water, the ships would crack because the weld wouldn't give, and it was so cold and brittle. But I don't remember ever hearing about a Fairfield ship cracking because it was riveted. 그러나 카이저에게는 튼튼한 배보다는 빨리 만들 수 있는 배가 중요했다. 그 배를 소량으로 생산하던 그 배를요, 대량 생산을 이끌어낸 사람인데 과거에 이 사람이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구하고 이런 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자, 이 공정을 이렇게 보면서 뭘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주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대부분 다 신소재니까, 그죠? 자, 어떤 실험을 해서 그 원하는 물질을 만들어냈어요, 그죠? 근데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그거를 현장에 만약 실용화 단계로 가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 결국은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그 흔히 말하는 양산체제라고 하잖아요.
이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느냐 이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우는 이제 생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생산 관리.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기계는 돌아가면 되고, 또 그냥 원하는 제품은 그냥 만들어지면 되고, 그래서 기능만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걸 만들어오는 과정에서 적은 시간을 들여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관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 관리 부분이 아이디어 싸움이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배를 보니까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생산 관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생산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생산은 뭐 하는 과정일까요? 자, 마케팅은 우리 지난번에 마케팅은 뭐 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자, 시험이 지났죠, 그죠? 램에다 저장했다가 이렇게. 그건 아니죠, 그죠? 자, 마케팅은 결국 뭐 하는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죠. 생산은 뭐 하는 걸까요, 그러면? 자, 실제로 그런 가치가 이루어지려면,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근데 처음에 만약에 화력 발전에서 시작됐다면, 자, 화력으로 있는 어떤 뭐 석탄이나 석유나 이제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하고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하고, 자, 가격을 매긴다면 어디다 가격을 많이 매기고 싶어요? 전기에다가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죠,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전기는 이러한 석유나 이런 원래 원재료하고 달리 무슨 특성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가치가 높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왜 가치가 높아요? 어떤 면에서? 네, 활용도가 되게 다양해요. 사실 석탄 같은 거는 결국 하는 게 뭐야? 뜨겁고 열하고 빛 뭐 이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전기는 여러 가지 기계를 돌릴 수 있고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유용성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전기는 석탄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값을 사람들이 지불하고 구입을 합니다. 전기세에서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산은 뭐 하는 과정이에요? 자, 석탄을 바꿔서 화력으로 해가지고 그걸 뭘 만들었어요? 전기를 만들었죠. 뭐 하는 과정이에요? 자, 전환하는 과정이니까 변환하는 과정인데, 그 변환을 통해서 뭐를 증진시키기 원하는 것 같아요? 그쵸, 가치죠. 이 생산이라고 하는 분도요, 결국 부가가치예요. 가치를 부가시키는 역할이에요. 가치를 증진시키는 활동이 바로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뭘 받을 수 있어? 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만한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석탄하고 탄소하고요, 다이아몬드 차이가 뭐예요? 네? 결정 구조의 차이. 전문 용어 나왔어. 이게 바로 전문성, 그죠? 좋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석탄 가지고는 가격이 안 되지만 그걸 뭐 해야 돼? 뭐 합니까, 그거? 고온에다가 고압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고온, 고압의 과정, 그죠? 가치를 증식시키는 변환 과정을 통해서 다이아몬드 값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은 가치를 증진시키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있는 저기 나온 것처럼 변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자, 고객에 들어가는 걸 보면 뭐 몇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요. 뭐 인적 자원도 있고, 설비도 있고, 기술도 있고, 자재도 있고, 에너지 있고. 자, 역시 그 옛날에 농업 시대에는요,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농업에 3요소가 있어요. 농장에 일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자, 농사를 지어서 뭐 하려면 뭐가 필요해?
땅이 있어야 돼요. 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람, 그죠? 노동.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토지, 노동, 자본이에요. 근데 생산한다고 하면요, 생산. 우리가 이제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고 할 때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제조업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 자본도 필요한데 그 전에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3M이 필요해요. 세 가지 M. 자, 원자재 우리가 머티리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 그죠? 맨.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이 이 재료를 가지고 그냥 하면 안 되죠. 그냥 뭐 할 수 없죠. 내가 두들기고, 내가 이빨로 갈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뭐가 필요해? 도구가 필요하죠, 그죠? 머신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가공하는 기계가 필요한 거죠.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머티리얼을 가공하는 거, 그게 바로 생산 아니겠어요? 생산에서 중요한 3요소입니다. 여기다 뭐 더 한다면 아까 뭐 뭐니 해도 머니다, 그죠? 또 어떤 경우는 인포메이션. 자,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가공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생산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생산의 3요소 하면은 보통 맨, 머실, 머티리얼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생산할 때 필요한 건데, 자, 변환을 합니다. 변환 과정에서 보면, 그 밑에 보면 여기 대각선 긋기가 있어요. 그죠? 자, 물리적인 변환을 통해서 가치를 높이는 업이 뭐예요? 예, 제조업입니다. 그죠? 물리적인 변환을 통해서 바꾸는 게 바로 제조업이고, 장소의 변환을 가져오는 건 네, 운송업입니다. 운송업.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날라주는 것만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사 이렇게 날라주는 것만으로 가치가 부과되죠. 그죠? 예, 운송업입니다. 그 다음에 교환. 예, 유통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농장이나 아니면 저기 바닷가에서 그 물건을 떼어다가 큰 도매에서 작은 도매로, 큰 소매에서 작은 소매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일반 아주 작은 소매상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 교환이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 수고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게 유통업이다. 그 다음에 보관. 보관은 뭐예요? 창고업입니다. 창고. 요즘에도 한여름, 이제 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여름도 마찬가지지만 사과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뭐에 의해서? 보관에 의해서. 그죠? 보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간적인,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수요가 나중에 있는데 그때까지를 신선함을 유지해 주는 거잖아요. 그 제품 그대로를. 그게 이제 어떤 창고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리학적 변화는 의료업이 되겠죠. 그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업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변환 과정은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업종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아웃풋 두 가지. 그래서 재화를 생산하는 무슨 그러니까 재화를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 보면 재화가 있는데 하나는 유형 재화가 있고요. 하나는 무형 재화가 있다. 자, 흔히 재화라고 말하면 두 가지를 사실 큰 의미에서 두 가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무형 재화하고 유형 재화를. 여기서는 이제 재화라고 썼지만 여기서 말하는 재화는 유형 재화를 의미하는 거고 서비스는 무형 재화를 의미하겠죠. 자, 일반 유형 재화랑요, 저런 서비스하고는 아웃풋이 딱 나오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이런 서비스업하고요, 일반 제조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자, 무형 재화, 유형 재화 뭐가 다를까요? 어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기계의 도움을 받고, 요거는 사람의 도움이 더 크다.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죠? 서비스업과. 존재. 유형 같은 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요. 네, 이거는 이제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거는 그렇지 않고.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내가 만들어가지고 소비하는 시점하고요, 생산하는 시점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유형제 같은 경우는 어때? 생산하는 시기랑 소비하는 시기랑 달라요, 그죠? 일단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비가 나중에 일어나는 시간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서비스 특징은 뭔 것 같아요? 동시에 일어나요. 그게 달라요. 하나는 내가 생산한 거 동시에 바로 서비스를 받는, 바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무형제화의 특징입니다. 유형제 같은 경우는요, 물건이 만들어지면 이게 기능이 어떻고 성능이 어떻고 품질에 있어서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를 가져올 수 있어요.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근데 무형제 같은 경우는 어때? 품질이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서비스의 품질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주관적인 품질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자, 직원인 나의 컨디션이 또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에 따라서 너무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걸 하도요, 굉장히 달라요. 마치 제가 똑같은 수업을 해도 강의평가가 달리 나오죠. 그죠? 달라요. 만족도가 달라요. 대상에 따라서 또 저의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변환의 과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거, 교육업이라고 하는 거, 사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이제 뭐 여러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나가는 거죠. 가끔 가다는 불량품도 나오긴 하네요. 그죠? 불량품과 폐기물도 있네. 이런 없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생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데,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인풋분의 아웃풋을. 자, 효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생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언론상에 이렇게 신문 보면 뭐 채산성 이런 말도 써요. 뭐 채산성.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인풋 분의 아웃풋이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말한 효율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인풋 분의 아웃풋이 100%가 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없으면은 왜 저런 일을 하겠어요? 변환 과정을 왜 하겠어요? 가치가 높아지니까. 예. 무슨 가치가 높아져요? 가치가 높아지면 뭘 많이 받아요? 예, 돈을 많이 받죠, 그죠?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연력합 몇 법칙이에요, 그거? 그 있잖아요. 100% 효율을 내는 건 없다. 우리 공대 맞아요? 이 법칙 아니에요? 일 법칙인가? 이 법칙이죠? 자, 물리적인 효율은요. 100%가 안 나와요. 그죠? 100% 절대 안 나와요. 그죠? 물리는 100% 항상 작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생산이라는 걸 하냐면, 뭐 때문에? 경제적 가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경제 효율은요, 100%가 넘어야 사업을 해요. 그죠? 저게 안 되면, 석탄을 넣는데 전기가 나왔어. 전기값이 훨씬 더 비싸니까 우린 그 변환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생산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는 물리적인 효율이 또 중요하지만, 물리적인 효율을 더 높여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죠. 그것이 우리 엔지니어가 해야 할 일이긴 하죠. 근데 경제적인 효율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업에서는. 그죠? 기업에는 내가 들어간 돈보다 나온
그 결과물이 높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생산 시스템의 종류를 보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집약형이라는 게 있고요, 전개형이라는 게 있는데, 집약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몇 가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조립품이 생겼어요. 눈사람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몇 가지 부품을 이렇게 더해가지고요. 여기다 이제 이렇게 장식을 했어,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품들이 모여서 또 조립품이 되고 그게 또 모여가지고 하나씩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그런 게 집약형 생산이고,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개형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큰 덩어리에서 석유라고 하는, 원유라고 하는 원래 이제 석유에서 이제 분해가 되죠, 그죠? 조금씩 이렇게 뭐 끓이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뭐 천연가스 태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끓는 점에 따라서 하나씩 분해돼서 나오죠,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전개형 생산이다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계획 생산과 주문 생산이 있습니다. 자, 계획 생산에서 중요하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계획 생산이 취급하는 상품하고요, 주문 생산하고 해서 취급하는 상품하고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뭐 정확히 어떤 제품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계획 생산은 네, 계획 생산은 미리 수요 같은 거를 예측해서 계획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생산을 미리 해놓고 하는 거고, 주문 생산은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예, 이거는 이제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하는 거고, 자, 이거는 수요 예측을 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죠? 어떤 제품에 이런 수요 예측이 필요하고 어떤 제품이 주문이 필요할까요? 에어컨. 네? 수요 예측이 필요한 건 에어컨. 에어컨, 그러니까 온열기구나. 온열기구, 네. 뭐 주문이 필요한 거는 주문. 가구나 노트북, 컴퓨터. 가구, 노트북. 노트북도 주문 생산하나요? 델 같은 경우에, 이거 사다리를 새로 만드셨네. 기억의 사다리를. 델 컴퓨터는 주문에 의해서. 자, 보세요. 그러면 델 컴퓨터 보면 이 사람이 주문한 거랑 저 사람이 주문한 거 같아, 달라? 달라요. 이거는 주문 생산 특징은요, 표준화가 안 돼 있어.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제품 자체가요, 계획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게 달라요. 그런 경우는 주문 생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계획 생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표준화가 돼 있어.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에어컨, 저 사람도 에어컨. 자, 디자인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거기에 나와 있는 건 거의 똑같아요, 기능이. 그래서 이거는 표준화가 가능한 것. 그래서 우리 옷으로 말하면, 그죠? 내가 원하는, 보통 좀 다른 사람보다 팔이 길다든지, 그죠? 보통 표준 정장을 입으면 안 맞아. 바지를 사면 통은 맞는데 길이가 안 맞고, 그죠? 어디 정장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주문을 해서, 그죠? 개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입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신발도 팔이 너무 커가지고요. 막 300,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경우는 어디 가서 뭐 표준형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하는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수요가 좀 많은 거, 일반적인 표준이 맞는 거는, 수요가 많은 건 표준화 제품이니까 수요 예측을 해서 하지만, 특별한 케이스예요.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신발 중에서 큰 거 이런 거는 미리 만들어 놔봐야 안 팔릴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예전에 키가 아주 큰 코 이런 애가 있어. 항상 자기는 그 선택이 너무 제한된 거야. 왜냐면 기성복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 자기 표준에 맞는 게 없어.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걸 보게 됐는데, 계획 생산은 표준화 제품을 주로 많이 기초로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요 예측, 여러분 잘 말해줬는데 수요 예측을 합니다, 그죠? 수요 예측을 해서 미리 생산을 해요. 왜 미리 생산을 할까요? 미리 생산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공급의 차질을 만드니까. 네, 공급의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 아까 말한 대로 자, 수요자가요, 고객이요,
이 시점에서 예를 들면 바깥에 이제 디스플레이 된 걸 딱 보면서 아, 나 저거 갖고 싶어요. 이거 있어요? 딱 물어봤어요. 소비자는 내가 그거를 선택하는 순간에 그 제품이 나한테 오길 원하죠. 그죠? 그 순간에 오길 원해요. 그런데 내가 이거 주세요 했는데 제품이 없어. 자, 금방 만들어. 뚝딱. 맛을 부려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죠. 그죠? 뭐가 필요해?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자가 이 시점에 원하기 전에 미리 뭐 해야 돼?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측이 중요할 수밖에. 수요자가 얼마나 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살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획 생산은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수요 예측을 통해서 또 하나가 있어요. 얼마만큼 많이 뭐 할 수 있는 거? 보관해 둘 거냐. 그걸 우리가 재고 관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고를 너무 많이 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적자. 한마디로 말해서. 적자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학교에 서점 있잖아요. 그죠? 매 학기 되면은 교과서가 들어와요. 근데 항상 많이 들어와요. 근데 많이 안 사요. 수요 예측 잘못했어요. 그죠? 재고 관리해가지고. 여기 남아버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 어떻게 소비하지? 그죠? 이게 낭비죠. 그죠? 반대로, 이거 별로 안 팔릴 것 같아 라고 생각해가지고 조금 만들었는데 갑자기 수요가 막 급증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 벌어져?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자, 팔 수 있는 뭐를 잃어버렸어? 기회를 잃어버려요.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이제 품절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품절 돼버려가지고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그죠? 너무 많이 두어서도 문제고, 너무 적게 해서 문제고. 그래서 이 계획 생산은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이따 설명드릴 생산 관리라고 하는 건 주로 이런 계획 생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으로 봐도요, 가격으로 봐도요, 어느 게 더 비쌀 것 같아? 이게 훨씬 비싸요. 주문 생산이 고가품인 경우에는 주문 생산하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팔 수 있는 거면 계획 생산이 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초기에 이제 생산을 한다고 할 때는 일단은 만들어서 어떤 기능만 되면 된다. 이런 사고만 가지면 안 돼요. 그죠? 엔지니어에게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테크노 리더 할 때도 TCH에서 C가 뭐였어요? T 아니구나. E. E가 뭐였어요? E. 야, 경제성에 대한 평가죠. 그죠? 엔지니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건만 만들어서 돌아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곤란하다 이거죠. 그 많은 자원을 가져다가 조금 이렇게 하는 건.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그 벼 있죠? 쌀. 벼를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그 석유, 쉽게 말하면 그런 석유 같은 걸 뽑아내가지고 자동차를 가게 할 수 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죠?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많은 벼 있죠. 그죠? 그거 어디서 구할 거냐, 그죠?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용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능이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가능한 뭐 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관리라고 하는 차원은요, 관리한다. 우리 지난번에 관리자의 특성은 뭐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효율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어떻게 하면 인풋을 적게 들여서 똑같은 아웃풋을 낼까? 이런 데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생산, 이 관리란 말 나오면요, 우리가 꼭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생산성이라는 거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투입, 변환, 산출 과정, 결국 생산 과정이죠.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할까? 아까 여러분이 보여줬던 선박 생산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선박을 생산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전쟁 때문에 그래요. 전쟁 때문에. 그래서 뭐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물자를 날라야 되고 했는데 배가 필요한데 배가 없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배를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시간 싸움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립식으로 막 배의 모양을 조립 공정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요소를 한번 보면 우리 아까 생산의 3요소가 맨, 그죠? 머신, 머티리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생산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산성. 자, 사람의 생산성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응? 노동 생산성이잖아요. 그죠? 즉 내가 물건을 100개 만드는데 100개를 만드는데 몇 명을 넣을 거냐 이거죠. 그러면 최적을 찾아내는 게 필요해요. 그 옆에 좀 깨워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그죠? 자, 여기 똑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노동 생산성이 중요할 때가 언제냐면 농업 시대란 말이에요. 농업. 그러면 농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한 명이 일하던 것보다 2명, 3명, 4명 사람 넣으면 들수록 어떨 것 같아요? 생산성이. 총 생산량은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가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이 공간에요. 100명이 들어와서 일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 생산성 올라가나?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멈춰요. 전체적으로. 왜? 서로 부딪혀서 일을 못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전체 생산성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거를 n분의 1로 해보세요. 사람을 나눠봐. 그럼 1인당 노동 생산성을 따져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죠? 즉 무슨 말이냐면 최적의 인원을 선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야.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생산성을 내는 게 그 작업 환경에 맞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란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계를 사왔어. 비싼 기계를 사왔어. 1년 동안 제품 하나 만들었어. 그럼 뭐야? 생산성 완전 제로죠. 그죠? 자, 기계를 사오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최소한 뭐 해야 되는데 기계 값만큼은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기계를 돌려야죠. 그죠? 그러면 기계의 어떤 생산성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기계를 많이 돌려야 되죠. 그죠? 예, 가동률이라고 말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가동률을 높여야죠. 특별히 장치 산업이 있어요. 화학 공정 같은 경우는 사람이 못 하잖아요. 그죠? 사람보다는 기계를 쓰잖아요. 그런 거는 실제로 기계 가동률이 좋아야죠. 물론 이제 수요에 따라서 뭐 저것도 없는데 수요도 없는데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수요에 적절하게 맞춰서 기계 수도 선정을 하고 그냥 생각할 게 많아요. 기계가 몇 대가 좋은지도 참 중요하고요. 좀 이따 배우지만 기계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 또 다르고요. 생각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머티리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머티리얼 생산성. 뭐 재료 생산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예전에 어느 공장에 갔는데 그 공장에 백색 가루가 있어요. 백색 가루 하면 우리 뭐 그걸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병원에 들어가는 그 주사에 들어가는 약이거든요. 근데 조그만 병이에요. 조그만 병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충진기라고 해가지고 필링 머신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몇 그램을 이렇게 넣어요. 탁 넣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요렇게 한 뭐 1kg 얼마 이렇게 되는데 이게 1,000,000원이야. 1,000,000원, 2,000,000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요, 이게 잘못해가지고 훅 이렇게 불면요, 그냥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1,000,000원이니까 하나 이렇게 1g 나가면 그냥 막 10,000원씩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계 돌리다가 기계 틈새 끼었어. 가루가 이렇게 끼었어. 그럼 어떻게 돼?
그거 거기 몇십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1kg을 넣는데 1kg 제로를 넣는데 실제로 제품이 나오죠. 몇 g이 제품으로 나왔을까? 그거 중요하겠죠, 그죠? 만약에 이게 1kg를 넣었는데 950g이 제품으로 나왔고 50g 날아갔어. 50만 원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내가 들어간 재료가 얼마만큼 제품으로 나왔느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수율이라고 불러요. 수율이라고 부르는. 일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화학 제품을 뭐 넣었는데 그게 실제로 제품을 뽑아 나오는, 나머지는 어떤 이유에서든 뭐 바람을 불어서든 기계에 끼어서든 내가 실수했어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의 생산성을 생각해 볼 때, 생산할 때 어떤 거는 인력이 진짜 고가 인력인 경우에는 그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우리 생산 요소 중에서 머신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그럼 가동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재료비, 아까 같은 거 약품 같은 경우는 이 수율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게 들어가, 예를 들면 뭐 자본이 들어간다, 머니가 들어가면 그 무슨 생산성이에요? 자본 생산성이 되는 거죠. 내가 돈을 얼마 넣었는데 이게 자본 이익이 나왔다. 나중에 재무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 일일이 다 생산성이에요. 인풋분의 아웃풋이죠. 자, 거기 보니까 생산관리의 목표가 나왔는데 생산관리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자, 기업의 목적이 뭐예요? 아직도 이윤 창출이에요? 자, 기업은 왜 있다 그랬어요? 가치를 창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누가 만족하기를 원해? 응? 고객이 만족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자, 기업은 고객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생산에서 그 궁극적으로의 목적은 결국 이제 고객 만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객이 뭘 만족하느냐, 그럼 뭘 관리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 나오는 Q, C, D가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가 됩니다. Q는 퀄리티, 품질이죠. C는 코스트고요. 딜리버리는 납기. 세 가지 중에 뭐가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코스트가 중요할까요? 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코스트가 중요하겠죠. 그죠? 자, Q, C, D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일단 한 학생이 코스트라 그랬어요. 자,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기업이 생존 부등식에서, 그죠? 코스트를 낮춰가지고 해야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죠? 또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납기, 퀄리티, 다 중요하죠. 그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저는 딜리버리를 뽑고 싶어요. 납기. 납기를 지키는 거는 결국 기업의 뭡니까, 이게? 신용입니다, 신용. 일단 언제까지 납기하기로 했으면 납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주문 생산인 경우는 더 그렇죠. 이 신용입니다. 납기를 지키는 거. 퀄리티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술력, 그죠? 퀄리티는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업의 자존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정도 제품까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딜리버리는요, 이거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납기가 제때 안 이루어지면. 자, 여름 상품인데 고급 제품이 가을에 나왔어요. 여름에 수요가 일어나는데 아주 잘 만들어서 가을에 나왔어요. 누가 사겠어요? 안 사요. 그죠? 적절한 시기에 딱 제시를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QCD, 그중에 세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딜리버리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